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영화 스파이더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영화 스파이더맨, 지금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로 견학을 오게 된 피터 파커. 그는 가장 절친한 친구 해리 오스본을 만나게 됩니다. Harry, won't you be needing this? Great honor to meet you, sir. 피터는 노만 오스본의 논문을 이해한 천재였죠. Impressive. Your parents must be very proud. Hey, you too. Nice to meet you. Hope to see you again. Yeah. 미드타운 고등학교 졸업반은 콜롬비아 대학 과학부 실험실에 들어서게 됩니다. Next, we have the netweb spider. Family Philistidae. For the school paper? Leave him alone. What's Daddy gonna do? Sue me? 콜롬비아 대학 과학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미의 유전 정보를 결합시켜 15마리의 슈퍼거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There's 14. 한 마리의 슈퍼거미가 밖으로 나와져 있는데, 빨간 머리의 메리 제인 왓슨을 오랜 시간 짝사랑해왔던 피터 파커. Can I take your picture? I need one with a student in it. Over here? Yeah, that's great. 피터는 메리 제인의 사진을 찍어주게 되죠. 바로 그때 천장에 쳐놓은 거미집에서 내려오는 슈퍼거미. 피터는 메리 제인에게 홀려 그 거미를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피터는 슈퍼거미에게 물리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피터. 그는 슈퍼거미에게 물린 지 얼마 안 돼 정신을 잃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시력이 좋지 않았던 피터는 이제 더 이상 안경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 그뿐만이 아니었죠. Wow, great reflexes. 평소 몸이 둔했던 피터는 반사신경 또한 좋아지게 되는데, 손에서 거미줄이 나온 피터. 피터는 결국 불량 학생 플래시 톰슨의 성질을 건드리고 말죠. Think you're pretty funny, don't you, freak? 플래시 톰슨을 한 주먹으로 쓰러뜨린 피터 파커. 피터는 거미에게 물린 뒤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과연 피터 파커는 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며, 그에게 닥치게 될 엄청난 힘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영화 스파이더맨은 평범한 고등학생 피터 파커가 진정한 슈퍼히어로로 성장해 나가는 오리진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피터 파커는 위험한 사건 사고를 통해 그 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게 되죠. 그만큼 피터 파커가 슈퍼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만 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은 저 햄릿이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영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DC와 마블 구분 없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던 시절이었죠.
그만큼 비디오 가게에서 쉽게 빌려볼 수 있었던 최신 슈퍼히어로 영화였으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인기가 높아질 수 있었던 슈퍼히어로 영화가 바로 슈퍼맨도 배트맨도 아닌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어른이 되면 다른 시선으로 보이게 되듯 오늘 영화 스파이더맨 리뷰는 어른이 된 저 햄릿의 시점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영화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리뷰는 영화 스파이더맨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시지 않으신 분들께선 영화를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장 먼저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피터 파커는 1984년 리처드 파커와 메리 파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에서는 피터 파커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고 오직 벤 삼촌과 메이 숙모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고 있었죠. 바로 리처드 파커와 메리 파커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스파이로 활동하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저 회상으로만 언급되던 피터 파커의 부모님의 이야기는 1997년 스파이더맨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아낸 언톨드 테이즈 오브 스파이더맨 1호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죠.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며 사랑에 빠진 리처드와 메리는 피터 파커를 낳게 되고 임무 도중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리처드 파커가 생물학자였다는 설정이 생기면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스토리라인에 큰 영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은 오직 벤 삼촌과 메이 숙모에게서 자라난 피터 파커와의 관계에 집중시키면서 슈퍼히어로로서의 성장을 위한 사건 사고의 영화적 장치로 활용이 되죠. 일단 가장 먼저 피터 파커의 아버지 같은 존재 벤 삼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벤자민 프랭클린 파커는 피터의 아버지 리처드 파커의 친형이었죠. 전기 기술자였던 벤 파커는 사귀고 있던 메이 라일리에게 청혼했지만 처음은 거절당했었습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먼저 연애에 집중하기로 했죠. I wanted to say yes, but I said no. I wasn't ready. Neither was he. 시간이 지나 벤 파커는 해변의 한 작은 로맨틱한 섬에서 메이 라일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청혼하게 되고 그해 8월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지나 벤 파커는 동생 리처드 파커의 아들인 피터 파커를 거두게 되고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게 되죠.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자, 그렇다면 이제 피터 파커의 주변 인물 메리 제인 왓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피터 파커는 6살 때부터 옆집의 메리 제인과 이웃이었죠.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었고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억눌린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터는 메리 제인의 신데렐라를 보고 울기까지 했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I cried like a baby when you played Cinderella. Peter, that was first grade. 메리 제인을 오랜 시간 짝사랑해왔던 피터 파커는 학교의 왕따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진 못했을 것이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메리 제인의 사진을 찍어줬었던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내내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피터 파커가 메리 제인을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그의 절친한 친구 해리 오스본 또한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해리 오스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노만 오스본의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립학교에서 퇴학당했고 피터 파커가 다니고 있는 미드타운 공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해리 오스본이 사립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스파이더맨 시리즈 내내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던 어머니 에밀리 오스본의 부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만 오스본의 아내이자 해리 오스본의 어머니인 에밀리 오스본은 생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이스터에그로 등장하게 되죠. Your mother was beautiful too. They're all beautiful until they're snarling after your trust fund like a pack of... You're wrong about her, Dad.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 내내 에밀리 오스본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제공되지만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스터에그입니다. 해리 오스본은 여자친구가 된 메리 제인을 아버지에게 정식적으로 소개하려 했는데 그녀는 그날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오게 되죠. I wanted to impress my father. He loves black. You think I'm pretty? I think you're beautiful. 노만 오스먼이 검정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을 좋아한다는 건 영화 스파이더맨의 가장 중요한 힌트 중 하나입니다. Norman! 저는 검정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을 담아낸 그림이 에밀리 오스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Did you think it was coincidence?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이 그림은 3편 모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입니다.
에밀리 오스본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앉아있는 의자는 그린 고블린의 가면이 항상 걸려져 있던 곳이었죠. 시간이 흘러 그린 고블린 노만 오스본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노만 오스본의 초상화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밀리 오스본의 초상화는 작은 액자에 담겨 해리 오스본의 책상에 놓여지게 되죠. 제가 추측하기론 노만 오스본과 에밀리 오스본의 초상화를 그려낸 인물은 바로 해리 오스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취미생활로 수준 높은 그림을 그려왔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수집해왔죠. 그가 사립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노만 오스본은 자신과 같은 과학 전공으로 해리가 공부를 하길 바랬을 것이죠. 그런 해리 오스본의 절친인 피터 파커는 노만 오스본이 이상적으로 그려왔던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I've been like a father to you. Be a son to me now.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 스파이더맨의 메인 빌런인 그린 고블린 노만 오스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노만 오스본은 나노기술력에 대한 연구로 큰 부를 축적한 과학자이자 옥스코프의 회장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노만 오스본이 연구하고 있던 프로젝트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던 혈청이었죠.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드높여주는 혈청 개발 단계는 설치류 실험에는 성공했지만 한 실험체에서 폭력성과 공격성이 늘어나면서 연구진이었던 스트롬 박사는 인체 실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We need to take the whole line back to formula. Back to formula. 어떻게 보면 노만 오스본은 현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슈퍼솔저 혈청을 만들어낸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점이 있다면 혈청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경우 신체 강화와 반사신경, 초월적인 힘을 얻게 되지만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만 오스본의 슈퍼솔저 혈청은 실패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상으로 혈청을 주입하게 된 노만 오스본은 그린 고블린이라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린 고블린의 첫 타겟은 노만 오스본의 실험을 못 믿어줬던 스트롬 박사였죠. Back to formula. 그린 고블린이 된 노만 오스본이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오스코프 테크놀로지의 경쟁회사인 퀘스트 에어로스페이스란 항공업체였습니다. 군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던 슬러컴 장군은 오스코프 테크놀로지의 글라이더와 슈퍼솔저 혈청보다 퀘스트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한 엑소스켈레톤 슈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슬러컴 장군은 퀘스트 에어로스페이스의 프로토타입 슈트가 실험에 성공한다면 모든 군사 자금을 그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노만 오스본의 오스코프 테크놀로지는 파산할 게 분명했고 그린 고블린은 슬러컴 장군과 퀘스트 에어로스페이스의 엑소스켈레톤 슈트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점이 있다면 퀘스트 에어로스페이스의 엑소스켈레톤 슈트가 상용화되었더라면 최초의 아이언맨 슈트가 되었을 것이죠. 자, 이제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피터 파커를 알아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가 쓰게 될 능력 대부분은 콜롬비아 대학교 실험실에서부터 복선으로 깔리게 됩니다. The some researchers believe it almost borders on precognition. A spider sense. 예지력에 가까운 반사신경은 물론이거니와 Wow, great reflexes. 델레나 거미의 엄청난 점프력, 게다가 마지막 전투 장면인 퀸즈보로 브릿지 위에서 엄청난 장력의 거미줄로 무거운 케이블카를 지탱하는 모습 또한 콜롬비아 대학교 실험실에서 복선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신의 몸에서 거미줄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한 피터 파커는 건물 옥상에서 만화 속에 등장하는 대사를 외치게 됩니다. 그 대사들은 마블 코믹스의 경쟁사인 DC 코믹스의 이스터에그인데 어퍼 앤 어웨이는 슈퍼맨이 비행을 시작할 것을 암시하는 대사이죠. 특히 이 대사는 슈퍼맨이 라디오에서 방송되던 시절부터 유행했던 클락 켄트를 대표하는 레퍼런스이기도 합니다. Up, up and away. 피터 파커는 거미줄을 발사하기 위해 샤잠이라는 주문을 외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샤잠 빌리베스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히어로 캐릭터이죠. 바로 마블 코믹스를 대표하는 청소년 히어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만화책을 좋아한다는 설정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피터 파커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리 제인을 태울 차를 구매하기 위해 우승 상금이 걸린 레슬링에 참가하게 되면서 마중 나온 벤 삼촌을 잃게 되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남긴 벤 삼촌의 말은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 되기도 합니다.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며 정체가 밝혀질 때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게 되면서 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포기하게 되죠. I will always be your friend. Only your friend? Peter Parker?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했던 영화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